오늘은 도원결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도원결의입니다. 도원결의가 나간 중에 창작이다. 역사서에 없다. 다 맞는 말입니다. 둘 다 맞는 말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도원결의는 100% 있었다. 물론 복숭아 나무 밑에서 재단을 하고 삼형제가 도원결의를 했는지, 아니면 장비도 술 좋아하는 캐릭터고 3명이 술을 마시면서 도원결의를 했는지, 밥을 먹으면서 했는지, 차를 마시면서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의 어떤 결의 형제, 즉 도원결의는 있었다고 봅니다. 판건적인 안이 터지면서 각지에서 의용대를 모집하죠. 유비도 뭔가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공적심 때문인지 몰라도 삼형제가 모여서 힘을 합칠 것을 결의합니다. 아우들아, 야, 우리 결의 형제에서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한번 해보지 않으련? 그랬더니 이 2명의 동생들도 좋아요 하면서 따랐겠죠. 근데 유비의 왈, 우리 태어난 날은 달라도 죽을 땐 같이 죽자고. 여기에 나온 거는 삼국지연의에 나온 이야기를 좀 각색해 본 거고, 제가 왜 도원결의는 반드시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그 근거를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장비. 이 장비라는 캐릭터가 우리가 알던 캐릭터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정사에는. 지금 제가 그림도 좀 싸놨고 무식한 얼굴을 가진 캐릭터로 그려놨는데, 실제 장비는 꽃미남이라는 말이 많아요. 주유만큼은 아니더라도 평균 이상이다. 그리고 부잣집 도련님이다. 문에도 좀 밝은 사람이다. 그리고 무예도 뛰어났다. 의외로 얼굴도 잘생겼지, 돈도 많지, 공부도 좀 했지, 아주 잘한 것 같지는 않지만 거의 모든 걸 갖춘 남자예요. 이런 장비가 단점이 뭐냐면 좀 성격이 급해. 너무 자존감이 세다 보니까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해. 이거는 연희에도 많이 나오지만 정사에도 좀 이런 성격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자기중심적이고. 근데 만약에 이 관계가 주종의 관계면 저는 솔직히 이런 사람 안 쓰겠어. 사고 칠 것 같잖아. 그쵸? 근데 유비는 장비를 데리고 다니고 미스테리하게. 장비가 무력은 세서 장수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치명적인 약점, 급하고 술 좋아하고 사람 무시하고, 여기는 진짜 치명적인 거거든. 근데 유비는 이 모든 단점을 가지고도 장비를 껴안고 장비를 데리고 다니는 거 보면 이성적인 논리보다 감성적인 논리가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라기보다는 따거, 형 동생의 관계다, 장비의 따거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이 하비성 전투에서 장비가 술 처먹고 있는데 그 틈을 타서 여포가 하비성을 점령해버리죠. 이 하비성은 그 당시에 유비의 모든 것, 정말 단데, 연희에서 다루는 거 보니까 정사에서도 하비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나오진 않았는데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유비가 헌재의 칙령을 받고 원수를 치러 간 사이 그래도 관계가 괜찮았던 여포가 하비성을 먹어버리죠. 장비가 술 처먹고 있는 사이에 완전히 오늘만 먹고 내일은 없을 것 같이 마신 거예요. 그 사이에 만약 가버리니까 손 안 대고 커 푸는 격이 돼버린 거죠. 여포 입장에서는. 정사에는 이런 기록은 없지만 실제로 있었다고 치면 장비의 아실일 확률이 높습니다. 장비가 지키고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어쨌든 문책이 따라야 될 건데 유비가 문책했다는 설은 없습니다. 반면에 제갈량은 어땠냐? 1차 북벌 때 마속이 가정전투에서 패배하죠. 근데 제갈량은 문책을 합니다. 살짝 마속이 억울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제갈량은 읍참마속이라는 우리 사자성어를 남기면서 문책을 하고 목을 베어 울면서 목을 베는데, 이 관계는 뭐예요? 아들 같은 핑계는 되지만 상하관계, 주종관계. 제갈량은 목을 베지만 유비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낼름 다 망하게 했는데도 장비를 껴안습니다. 진짜 결정적으로 장비의 딸과 유선의 결혼을 보면 뭐가 생각나나요? 촉, 위, 호. 삼국시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삼국시대가 있었죠. 백제, 신라, 고구려. 신라는 뭐를 택했냐? 골품제도가 있어. 송골, 진골, 과거제를 통해 가지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왜 이런 골품제도를 두었냐 하면은 이 분열된 삼국시대에서 외침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이나 이 호족들이 색깔이 오늘은 내 편이었다가 내일은 저 편이고, 이 정체성을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친혼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단단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비슷한 상황이 된 거예요. 촉은 유비가 황제가 됐지만 사실 유비는 유지에서 태어나가지고 고향도 아닌데다가 완전히 여기는 먹어가지고 뻐꾸기처럼 자기 둥지를 풀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호족들이 언제 배신할지 몰라. 내 힘이 없어지. 그러니까 호족 세력을 키워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유선이 택한 게 뭘까요? 은친호. 이게 아니었을까요? 그러면은 장비의 두 딸과 결혼했어. 그럼 장비와 유비는 형제? 이런 가설이 좀 성립해야 하지 않나요? 논리적으로도. 저의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신라의 골품 제도까지 끌어오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 이 유선이라는 황제가 제갈량의 어떤 조언도 있었겠지만 은친호를 통해 가지고 제갈량의 딸이나 제갈량 관련된 사람도 아닌 유독 이 장비의 딸들이 이뻤을 수도 있어요. 이뻤을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장비와 유비의 관계는, 유선의 관계는 아주 제갈량하고는 다른 친족 관계가 아닐까. 이 삼형제는 도원결의를 했다고 봅니다. 이게 결정적인 저는 증거라고 봐요. 장비의 딸과 유선의 결혼. 그리고 또 보면 관우가 조조에게 있다가 유비에게 가죠. 삼성전자야 조조가. 유비는 리어카에서 떡볶이 팔고 있어. 삼성전자 이재용이 너 와서 여기서 이사해 딱 제시를 했어. 관우한테 딱 제시를 하고. 유비는 그냥 떡볶이나 팔고 있는데 아이고 도와달라고도 안 했어. 도와달라고도 안 했는데 관우는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잠깐 조조한테 있다가 떡볶이 팔고 있는 유비한테 가버린 거야. 근데 이 둘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를 뛰어넘는 뭔가가 있지 않고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떡볶이 파는 곳에 2인자로 떡볶이 많이 팔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는 특별한 관계다. 그리고 두 번째, 적벽 대전의 수혜로 형주를 얻죠. 관우한테 맡겨요. 예전에 한번 장비한테 당한 적이 있었죠. 장비 서주성 여포에게 홀라당했는데 이번에는 관우한테 맡겨요. 제갈량은 어찌 보면 유비가 생각하기에 뛰어난 신하, 장비나 관우는 내 전 재산을 맡겨도 되는 아예 형제. 그랬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도 이 근거로 봤을 때도 저는 도원결의는 있었다. 그리고 형주를 뺏기고 관우가 여몽에게 죽고 그 목을 잘라가지고 조조에게 보내버립니다. 조조한테 덤탱이 씌우려고 촉 황제가 됐을 때 교지를 내립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송곤을 때려잡는 거다. 그리고 실행을 해요. 제갈량이 상고 초래하면서 천하 삼분지계를 얘기해주죠. 촉과 온은 협력해야 되고 위를 공략해야 됩니다. 왜? 여기는 자원도 인구도 많기 때문에, 물자도 풍부하기 때문에, 중원을 장악하기 때문에. 촉은 자원도 부족하고 인구도 부족하죠. 오도 마찬가지죠. 촉에 비해서는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둘은 협력해야 되는 관계예요. 싸우면 절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비가 전쟁을 택했단 말이죠. 이거는 정말, 그리고 익주엔 물자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서 내려오는 위에 대한 압박도 있을 건데 굳이 형주를 뺏겨서 여기에 있는 자원도 다 잃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축소된 총나라 유비는 비정상적인 선택을 해요. 제갈량이 말려도 말 안 듣고 그냥 독단적으로 송곤을 치러 갑니다. 그냥 관우를 죽인 송곤에 대한 복수심에 그냥 이성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백전노장인데 신야 전투, 여기에 적벽대전, 한중 공략전, 이런 전투 백전노장의 유비인데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동생 죽인 송곤만 때려잡아야겠다. 이거에 완전 눈이 벌게져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제갈량은 진짜 했겠죠. 그러면서 유비는 여기서 오의 새로운 영웅, 어린 서생에게 당해버리죠. 그리고 유비는 쓸쓸하게 백제성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런 거 보면 이 둘의 관계는 정말 주종의 관계로는 설명이 안 되는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관계를 조합했을 때 근거지를 장비에게, 또 관우에게, 유선과 또 장비 딸의 혼인, 이런 다 등등을 모두 조합하고 또 이릉대전까지 봤을 때 이 삼형제는 피로 맺은 형제가 아니라 의로 맺은 형제. 의형제.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네요. 여러분도 의형제가 있나요?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과 의형제를 한번 맺어보시기 바랍니다.